아무튼 외국은 안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인사말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애 언제나 할 거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주제예요. 바로 난임 치료 중 부부싸움 탑3? 진료실에서 보면 서로의 감정, 기대, 대화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치료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의 거리 좁히기 그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난임 치료는 부부가 함께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난임 치료 중에 부부가 싸우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임신을 준비하면서 서로 지치거나 서운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조금은 위로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실 난임 치료 과정에서 비용이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부부들이 서로 정말 많이 의지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임신을 위해서 병원에 함께 내원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건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정성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미 사이가 좋은 분들이 그렇게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부 지원도 많고 건강보험 혜택도 전부 다 확대돼서 경제적인 이유 단독으로 다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게 시술이 반복되거나 고차수로 가면 부담이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모든 부부가 같은 상황은 아닐 거겠죠.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통해 다시 가까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걸 목표로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치료 과정이 오히려 감정의 불씨를 지필 수가 있잖아요. 특히 관계 자체가 어렵거나 대화가 완전히 뚝 단절된 경우라면 작은 일 하나, 몸짓 하나에도 서운함이 커지고 치료 과정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제적인 부담이 누적되면 정말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서로의 마음이 이미 이제 어긋난 거는 해결하기가 훨씬 복잡한데 비용은 차근차근 나눠서 갚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쌓이면 쉽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서로의 입장보다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같은 꿈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자주 말로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지지를 해주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겨내는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옆에서 지지를 되게 잘해줘. 맞아. 이런 경우 정말 흔해요. 맞아요. 결과가 반복적으로 꽝이 나올 때 이제 그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동일하게 임신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또 그만하자가 여자 쪽일 수도 있고 남자 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쉬자가 포기처럼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하자가 또 부담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대화를 되게 자주 들어요. 남편이 포기하자는 말에 너무 서운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마음에는 나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이런 서운함이 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임신의 결과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다, 어떤 과정에 있다 이런 걸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쳤는지 이쯤에서 잠깐 쉬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치료를 잠깐 멈춘다고 또 실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쉬다 보면 또 생각들이 또 바뀌거든요. 이런 갈등이 깊어질수록 임신 내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뒤틀릴 수도 있고 과정이 뒤틀리면 결과도 영향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이걸 정확하게 수치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심리적 안정감, 정서적 지지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아내분의 몸에 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안정된 시기와 그렇지 않을 때 시술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마음도 임신 준비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시간을 함께 겪고 나면 서로를 더 이해하는 깊이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을 같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관계가 단단해지고 이 사람이라서 버틸 수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애 낳을 때 되지 않았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너희는 언제쯤 소식을 들을 수 있니?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외국은 안 그런다면서요. 이게 뭐 외국에서 살아봤어야 알지. 아무튼 외국은 안 그런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인사말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애 언제 낳을 거야? 이런 게 이제 인사말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 부모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친구들도 친구가 더 괴롭혀. 맞아. 누가 서로 감정을 쏟는 경우가 많죠. 진료실에서도 잘 오시다가 갑자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오셔서 시댁이랑 갈등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좀 안 좋았어요. 뭐 이야기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은근히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런 갈등들 때문에 포기하려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심지어 저는 뭐 이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과정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탑3. 첫 번째는 남편과의 갈등, 두 번째는 시댁과의 갈등, 세 번째는 감정의 소통 부족.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댁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맞아요. 시댁의 갈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나 많이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 중에는 오히려 시부모님이 되게 압박을 주지 않으셔요. 너무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부들도 되게 많으세요. 시부모든 부모든 아니면 남편이든 간에 왜? 라는 걸 물어보지 마라. 왜 애기가 안 생기는 거니? 라고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지지한다 정도지 도대체 왜 안 생기는 거니? 그 이유가 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걸 굳이 다른 뭐 시부모나 진짜 부모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왜를 물어보지 마라. 왜 안 생기는 건데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스트레스가 더 심해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맞아요. 왜라고 묻지 말고 이제 서로를 좀 믿고 그리고 소통을 좀 많이 하면서 서로의 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난임 치료 중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과 그 대처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함께 감정적으로도 성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전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뒤처진 사람이 기다려주고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이 해결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거 함께 했을 때 함께하는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아이보다 부부가 서로를 잃지 않는 게 이 여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없다고 두 분이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난임 치료로 아기를 얻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켜주는 어떤 시간들이 되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길의 끝에는 좋은 결과가 기다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든 부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